대표팀 얘기할 때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선수가 이승우 선수예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너무 잘하는데 왜 도대체 이 선수는 안 뽑히냐. 팬분들이 되게 좀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고 의견이 막 반반 나뉘거든요. 네. 뭐 지금 우리 스쿼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정도 잘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맞아요, 네. 근데 그 두 의견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황희정승이라고 욕먹어요. 또 네. 너도 옳고 뭐 너도 옳고 자네도 옳고 그대도 네. 옳고 뭐. 근데 그 두 의견이 다 일리가 있는 맞아요, 거죠,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K리그에서 이 정도 파괴력을 보여줬으면 뭐 주민규 선수도 결국은 빛을 보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요번에 황재원 선수랄지 최준 선수랄지 박승욱 선수 그리고 싱가포르전까지 기용은 안 됐지만 예를 들어 황인재 선수 이런 선수들 다 지금 빛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승우 선수는 뽑히지 못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주민규 선수처럼 뭔가 기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분명히 일리가 있는데 또 다른 이제 반대 의견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는 기존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 그 기존 선수들이 딱히 뭐 지금 특별히 못해진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게다가 배준호 선수처럼 올라오는 선수도 있고 근데 그 말씀도 맞지 않나요? 근데 이게 저는 이승우 선수가 약간 운이 없다. 네, 좀 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도 스쿼드에 우리의 강점 하면은 여기거든요. 요 라인. 그렇죠. 근데 이승우 선수가 딱 요 라인에서 뛰는 선수잖아요.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뭐 배준호, 여기 뭐 홍현섭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일단 뽑히려면 일단 이 선수들보다 잘하는 선수 혹은 이 선수들을 한 명 내리고 올려야 되는 선수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감독이 생각했을 때 그게 또 쉽지가 않을.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성 선수나 황인범 선수, 홍현석 선수 이런 선수들은 3미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들로 요긴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의 이제 직접적인 경쟁자들은 역시 그 이선 자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선수도 사실은 이선으로 분류가 되는 게 맞죠. 일단은 여기에 이제 이번에 배준호 같은 선수가 들어오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선수 제치기가 마냥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이 선수들이 현재 유럽 리그에서 물론 이제 무조건 유럽 만능주의로 빠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어쨌든 이 세 선수는 유럽에서 엄청나게 다 제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자리를 꿰차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은 이제 배준호 선수와의 뭐 경합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승우 선수 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번 정도면은 오히려 배준호 선수보다는 이승우 선수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배준호 선수는 뽑힐 자격이 없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크 오레 선수가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뭐 2골에 제가 알기로는 6개 도움 그 FA컵까지 포함해서 이제 6개 도움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적으로는 뭐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아도 배준호 선수가 지금 그 연령에 갑자기 딱 그 무대에 가서 거기서 이 정도 성과가 아무나 쉬운 게 아니거니와 그리고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한 공격 포인트의 숫자가 아닙니다. 퍼포먼스 자체가 엄청 좋거든요. 퍼포먼스 자체가 엄청 좋기 때문에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 퍼포먼스의 퀄리티, 여기에 이제 따라오는 공격 포인트까지 더해서 배준호 선수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이선에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물론 소관에 달려있긴 하지만 빼놓을 수는 없는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리고 배준호 선수도 이승우 선수처럼 연령대 계속 올라오면서 계속 뭐 랭킹 1위 막 넘버원 이 소리 들으면서 사실은 올라온 선수예요. 그래서 배준호 선수와 이승우 선수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배준호 선수를 뽑았다고 이게 문제가 될 리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우 선수는 약간 불운한 면도 있다. 하지만 계속 K리그에서 지금 정도 퍼포먼스로 정진을 하면 기회는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두 명 이제 빠지는 날이 있거나 그럼요. 그랬을 때 이제 뽑힐 수 있는 그럴 때 뽑혀서 또 뭔가 보여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 최상위 자원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승우 선수도 사실은 본인이 지금 사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제 충분히 또 이승우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뽑힐 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승우 선수의 플레이도 쿠팡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승우 선수 저 수원FC K리그 경기 쿠팡에서 매주 하지 않습니까? 쿠팡 플레이에서 K리그를 항상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주민규 선수의 존재도
약간 간접적이지만 네. 이승우 선수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연계형이잖아요, 주민규 선수가. 그렇죠. 네. 근데 이승우 선수가 아까 우리가 이선 자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공격수 자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선수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약간 좀 처진 스트라이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주민규 선수가 사실 톱에서 위쪽과 아래쪽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중간 연계 과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규 선수가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처진 스트라이커 스타일의 선수에 대한 필요성이 주민규의 존재로 인해서 조금 더 감소하는 면이 있어요. 이승우 선수는 2선도 가능하지만 뭐 1.5선 뭐 1선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네네. 포괄해서 봤을 때는 주민규 같은 연계 자원이 톱에 존재하면 약간 또 여기서 이승우 선수가 손해보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또 오른쪽에만 있진 않잖아요. 이강인 선수는.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또 풀어주는 또 절묘한 그 플레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승우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번뜩이는 창의성, 뭔가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능력, 거기에 요즘 이제 K리그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득점력까지 이제 겸비를 하고 있는데, 요런 게 이제 부분 이강인 선수로 인해서 해결될 수도 있고, 주민규 선수로 인해서 해결될 수도 있고, 요런 요소들이 있는 거고, 부분적으로는 이재성 선수도 사실은 요런 그렇죠. 역할을 또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성 선수도 센스와 연계력이 또 좀 좋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이승우 선수의 필요성이 거기서도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면이 없지 않아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스쿼드를 좀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스쿼드를 종합적으로 보면 뭐 특정 2선끼리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재성 선수 같은 2.5선 예를 들어 그리고 주민규 선수의 어떤 그 1.5선적인 역할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 그리고 깜짝 뭔가 예측 불허의 플레이 또 이강인 선수가 또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 다 뭉뚱그려서 종합 판단을 해보면 이승우 선수가 약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 대표팀의 이 이선 라인이 그 물론 아시안컵 때는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황금세대라는 요 라인업이 그거는 확실해 보인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쓸 수 있는 자원도 많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셔도 저는 지금 세대가 황금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세계 축구사의 황금 세대가 다 황금을 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황금 세대라고 해서 금광으로 이제 러쉬를 하는데 거기서 진짜 금을 갖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금 세대에 추가가 될 것 같은 선수 배준호 선수가 어쨌든 A 대표팀에 처음 뽑혔는데 들어오자마자 첫 터치부터 범상치가 않았는데 결국은 골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서 약간 스타의 자질이 있는 선수가 탄생하나 이런 느낌이 일단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준호 선수가 이제 좀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좀 어떻게 쓰일 수 있을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배준호 선수도 우리가 뭐 선수층이 굉장히 얇거나 기본적으로 그리고 배준호 선수 스타일의 선수가 기존에 정말 아무도 없었거나 하면은 나이와 경험에 관계없이 뭐 시대에 따라서는 바로 뭐 사실 주전급으로도 올라설 만한 퍼포먼스를 일단 스토크에서 보여준 거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2부 리그라 하더라도. 근데 정말 그 어린 선수가 유럽에 바로 딱 떨어졌을 때부터 그냥 초기부터 스토크에서 잘했거든요. 맞아요. 요 영상도 쿠팡 플레이를 찾아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다들 아시지만 배준호 선수가 배준호 빠지면은 뭔가 경기가 안 풀릴 정도로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그런 역할을 실제로 했었고요. 그런데 배준호 선수도 이제 바로 중용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있죠. 그게 이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뭐 이재성 등 이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준호 선수는 앞으로 또 우리 2년 후에 어떤 월드컵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꾸준히 선발을 하면서 물론 이제 본인 폼이 좋아야 이제 선발할 자격이 있는 거지만 선발될 자격이 있는 거지만 꾸준히 어쨌든 본인 폼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속 선발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판타지 스타 계열로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키울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